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표현대리를 잘 공부했죠. 표현대리는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 126조 관할 넘는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호 표현대리. 그러면 표현대리는 진정한 대리권이 없는데도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귀속하게 하는 제도다. 그러면 협의 무권 대리는 뭐냐? 자, 진정한 대리권도 없는데 외관상으로 대리권이 있다라고 보일 만한 표현 대리라는 요건도 없어. 아무런 건덕지도 없어. 그러면서도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했을 때 이건 어떻게 되겠냐? 이걸 따져보는 걸 협의 무권 대리라고 그래요. 자, 우리 예를 하나 들어가면서 얘기할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아버지예요. 토지의 소유권 소유자는 갑인데 을이라는 아들이 대리인도 아니에요.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무권 대리죠. 진정한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라고 칭하면서 병과 이 아버지의 토지를 몰래 팔아먹었네. 그러면은 병은 대리권이 없다는 걸 몰랐어. 선은 무과실이야. 그랬을 때 이거 취득하냐 이게 문제죠. 자, 등기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건 무효죠. 본인이 책임을 안 져도 되죠. 왜? 진정한 대리권이 없는데 외관상으로 대리권이 있다라고 보일 만한 건덕지는 세 가지라겠는데 거기에 해당 안 돼. 내 자식놈을 보내고서 내 자식놈과 계약을 맺어주세요. 내 자식놈이 내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통지해 준 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부자지간에는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과거에 병과 거래 행위를 했던 대리권이 있었던 자였어요? 아니에요. 그럼 125조도 아니고 126조도 아니고 129조도 아니네. 그러면 이걸 협의 무권 대리라고 그래요. 표현 대리라고 볼 만한 외관이 없어. 그러면 상대방이 선은 무과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유효하게 취득한다면은 갑은 커다란 침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무효가 원칙이죠. 본인에게 효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책임질게라고 본인이 추인 시에는 유효화되죠. 그러면 이 무효는 확정적 무효예요. 추인하면 유효화될 수 있는 무효예요. 그렇죠. 이걸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라고 해요. 일단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화된다는 얘기죠. 그걸 살펴보자는 게 지금 협의 무권들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본인에게는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추인권이 있어요. 추인권이 있고 나는 책임 안 지겠소라는 추인 거절권도 있어요. 책임 안 지겠다고 하는 거. 그럼 본인은 추인권은 본인은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무권대리인 을한테도 할 수 있죠. 무권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 직접 할 수도 있죠. 병한테. 그 다음에 병이 제3자한테 팔아먹는 경우도 있죠. 그 승계인한테 해도 되죠. 무권대리인한테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 할 수 있고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추인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소급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되죠.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가 돼요. 처음부터. 우리 교과서 확인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이 추인은 전부 추인해야 하는데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이 있는 경우 있어요. 이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죠.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은 동의를 얻어서는 유효화되죠. 동의가 없으면은 추인의 효력이 안 생기지만 상대방 오케이 해줬어요. 일부만 추인한다든가 변경을 가한 추인이 되더라도 동의를 얻으면은 유효화되죠. 자, 추인 거절은 본인이 확정적으로 책임 안 지겠다라는 확정적 무효가 되죠. 추인을 거절하면은. 그러면 확정적 무효가 되니까 거절한 후에는 추인을 거절한 후에는 다시는 추인하지 못하죠. 추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본인에게 추인이 가능한 건데 확정적 무효화되면은 본인의 추인권이 없어져요. 다시는 추인 못해요. 오케이?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는 본인이 추인하면은 자기는 유의하게 이 토지를 취득하는 거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은 취득을 못 하는 거네. 그럼 당신은 어쩔 거요? 추인할 거요? 추인 안 할 거요? 라고 확답을 물어볼 수 있는 취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물어볼 수 있죠. 본인에게. 그러면 이건 선의든 악의든 상대방에게 다 인정되죠. 묵건대리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상대방은 물론이고 확답을 물어보는 거에 불과하니까 알고 있었던 상대방에게도 취구권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확답을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물어봤는데 확답이 없어. 본인이 확답이 없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추인을 거절한 것이 되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상대방은 취득 못 한다는 얘기죠. 본인이 확답이 없으면. 오케이? 자, 134조. 상대방 측에서 이 계약을 무효화시켜버릴 수 있는 이런 처리권이 인정되죠. 그러면 처리하면은 확정적 무효화돼 버려요. 상대방이 취득하기 싫어. 상대방이 이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보면은 본인이 먼저 추인하기 전에 자기가 처리해버릴 수 있어요. 그럼 확정적 무효화돼요. 본인의 추인권 행사 전에. 추인 전까지. 만약에 본인 측에서 먼저 추인했어. 그러면 이쪽에서 유효화시킨 거니까 이쪽은 무효화시킬 수 없어요. 이쪽이 먼저 그러면 처리했다고 봅시다. 본인은 추인 못 하죠. 그러면 이렇게 확정적으로 무효화되는 효력이 생기니까 모르고 있는 상대방에게만 인정돼요. 우리 아까 문제에서 풀어봤잖아요. 알고 있는 상대방한테는 처리권 없어요. 모르고 있었던 상대방만. 여기는 알고 있는 상대방도 취구권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선의 상대방만. 묵건대리라는 걸 모르고 계약을 맺은 상대방에게만 인정돼요.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 등기가 무효구만요. 예, 무효예요. 토지 취도 못 하는 거구만요. 예, 취도 못 합니다. 그러면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은 이 토지를 취득을 못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갑한테 책임을 묻지는 못해요. 을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135조 묵건대리인의 책임이다 라고 나와요.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은 손해가 발생해요, 안 해요? 그러면 묵건대리인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죠. 이 묵건대리는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이다 그럽니다.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죠. 그럼 묵건대리인한테 책임을 물으려면은 묵건대리라는 걸 상대방이 모르고 있었어야지. 알고 있는 상대방한테는 이거 보호해줄 값어치가 없죠.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이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이 묵건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은 묵건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예요. 묵건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책임 없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지 못해요. 책임 안 져도 돼요. 묵건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 수도 있잖아요. 미성년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은 이 미성년자인 묵건대리인한테 책임 묻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능력자와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본인이 추인 거절해버리면. 이자가 제한 능력자일 때는. 현재 잘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러면 책임은 어떤 책임을 지는 거냐?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죠.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서 이행 또는 손해배상. 배상의 책임.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자, 이게 지금 묵건대리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았을 때 한 문제가 맞출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갑이 노발대발하다 보니까 갑이 사망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갑의 이 재산은 이자가 단독 상속이 돼버렸어. 상속인이 자기 혼자야. 그러면 자기 재산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자기 재산 됐죠. 그러면 본인의 이치로서 추인 거절권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책임 안 지겠소라고 하는 게 추인 거절권인데 이렇게 상속을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책임 안 지겠소라고 한다면은 지가 팔아먹고 책임 안 진다고 하는 거니까 모순 행위잖아.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잖아요. 안 되죠. 본인의 이치로서. 본인의 추인 거절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추인 거절권은 없다는 얘기예요. 거절 못한다. 단독 상속이 됐으면은. 그러면 무효를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무효 주장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무효임을 주장.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는 병은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재산이 됐으면은 나중에 지가 팔아먹고 나중에 지재산이 됐더라도 병은 취득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것까지 기억하면 좋죠. 자, 이게 본인에게는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에게는 최고권 처리권이 있고 무권 대리는 책임 요건. 이렇게 세 가지 각도로 정리하면은 한 문제는 여러분들 것이다. 오케이? 정리해 드릴까요? 자, 계약의 무권 대리다. 본인에 대한 효과다 해갖고요. 거기 제일 밑에 2번 본인의 추인권이다. 자, 이게 본인한테는 아무런 본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여기 효과의 첫 번째 줄에 밑줄 치야겠네.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유동적 무효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다 밑줄 치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안 생기는데 본인이 유효화시키는 의사표시를 추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추인은 거기 단독행위로서 성질상 형성권에 해당한다. 본인이 추인하든 안 하든 본인의 권리란 얘기예요. 형성권이라는 말은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어. 그 반드시 추인해야 할 의무는 없어. 그걸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거기 추인의 상대방은 그 A번에 그 밑에 A번에 무권 대리인 동그라미 치고 상대방 동그라미 치고 무권 대리인 찾고 상대방 찾았어요? 그 밑에 승계인 동그라미 치고 지금 이거죠. 추인의 상대방은 단독행위인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누구한테 해야 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무권 대리인 상대방 승계인한테 할 수 있다. 아무한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동그라미 쳤어요? 133페이지. 제일 위에 이 B번 있잖아요. B번 별표였어요. 별표.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제가 별표하는 것은 특히 더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자한테 지금 갑이 을한테 자기의 자녀한테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했어. 그럼 병은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추인했는가 어쨌는가? 그렇죠. 병이 알 때까지는 을한테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했을 때는 병이 알 때까지는 추인했음을 갑은 주장 못 하죠. 그럼 병이 모르고 있는 병은 을한테 추인했을 때 추인하면은 처리권이 없어진다고 그랬어. 근데 모르고 있는 병한테는 추인의 효력을 주장 못 하니까 모르고 있는 병은 을한테 추인했을 때는 처리할 수 있죠. 그러면 처리가 우선하죠.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거기 B번 읽어볼까요? 무권 대리인한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은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또 먼저 처리권을 행사하면은 그 처리가 우선한다는 거. 그 법률 관계는 소멸한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본인이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한 후에 모르고 있는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확정적 무효화돼 버리죠. 오케이? 자, 거기 디귿번에 일부에다 동그라미 치고 변경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일부 변경을 가한 추인 이거죠. 거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밑줄 쳐야죠. 이거죠, 이거.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야 유효화된다? 동의를 얻어야. 그러면 동의가 없으면은 유효다, 무효다? 동의가 없으면 무효다. 동의가 있으면은 유효하고. 오케이?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다. 자, 그런 거 얘기했고. 자, 밑에, 이 효과의 첫 번째 줄에 색칠해야죠.
본인이 추인이 있으면은 무권대리 행위는 소급하여 기약 시부터 유효가 된다. 소급하여 기약 시부터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소급하여 기약 시부터 유효가 된다. 그러니까 추인했을 때부터 유효해야 된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처음부터 유효해야 돼요. 나중에 추인했더라도 저 매매계약 시점부터 유효해야 돼요. 자, 아버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후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6개월 후에 추인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유효해야 된다. 6개월 전에 매매 시점부터 유효해야 된다. 6개월 전에 매매 시점부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소급표를 가지고는 제3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며 거기 제3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며 밑을 취하죠. 그 다음에 소급표를 배제하는 특약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의무규정이라는 얘기죠. 그 밑에 소급표를 배제하는 특약이 유효하죠. 배제 특약이 있으면 소급 포기할 수 없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는 규정을 무슨 규정? 의무규정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오케이? 뒷장이 넘어가서 본인의 추인 거절권이다. 자, 추인 거절하면은 본인에게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없게 되는 거죠. 거기 두 번째 줄에 추인 거절하면은 본인에게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 확정적 무효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정적 무효화되니까 거절한 후에는 다시는 추인 못해요. 추인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되면은 본인은 추인한다, 추인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거기 4번에 무권대리와 상속. 여기 파란 글씨. 본인이 사망해서 무권대리인이 단독 상속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 그걸 말하는 거죠. 거기 밑줄 치하죠. 두 번째 줄에 무권대리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의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원 원칙, 모순행위라는 말이에요. 금반원이라는 말은 시의 측에 허용된다, 허용될 수 없다. 모순행위 금지 원칙으로 이거 무효를 주장한다,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저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 등기 말소 청구 못 한다 이겁니다. 그럼 병원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얘기죠. 여기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거 잘 밑줄 쳤고 그 다음에 여기 135페이지 상대방의 최고권 여기 제일 위에 선악을 불문한다. 거기다 동그라미 쳐내야죠. 이 최고권은 선의만 인정된다. 악의도 인정된다. 선악의 상대방 다 인정된다는 얘기죠. 선악을 불문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섯 번째 줄에 본인이 최고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할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거기다 색칠하세요. 다섯 번째 줄에 본인이 최고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나오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최고기간이 지났는데도 확답이 없어. 그럼 무슨 효과가 생긴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 확정적으로 무효화된다는 얘기죠? 확정적 무효화된다는 얘기는 저 병이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확답이 없을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확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발신주의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라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2번의 처리권, 선의에 거기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이거 시험 문제 이게 여기서는 이게 핵심이고 여기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처리권은 선의 상대방만 있다는 거. 여기서는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지만 선의 상대방만 인정되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줄에 처리가 있으면은 그 후에 본인은 추인할 수 없게 된다. 자, 상대방이 처리하면은 본인은 추인권이 없어지죠. 그러면 거꾸로 본인이 본인이 먼저 추인해버리면 상대방은 처리한다, 처리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죠. 거꾸로.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무효화시키는 거고 여기는 유효화시키는 거잖아요. 서로 반대니까.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은 상대방은 처리 못해. 근데 상대방이 먼저 처리했어. 본인은 추인 못하죠. 서로 반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니은번 좀 색칠하세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점은 자, 이거. 선의 상대방만 처리권이 있다고 했어. 그럼 악의 상대방한테는 처리권 없잖아. 무권 대리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게 악이란 얘기야. 그러면 알았다는 점, 악이라는 것은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거. 거기 본인에다 동그라미 쳐줘. 주장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제일 끝에 본인에게 있다. 오케이? 자, 알았다라는 거, 악이라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한다? 본인. 이게 한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갑이 너가 알고 있었지 않냐? 그 이쪽에 처리권을 얻게 하려면은 너가 알고 있었지 않냐라는 걸 입증하면은 상대방은 무효화시키고 싶더라도 무효화 못 시키는 거죠. 갑이 커다란 이익을 받다가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쪽이 무효화시키기를 원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 갑이. 그럴 때는 악이라는 걸 입증해야죠. 오케이? 그러면 상대방은 처리 못 하죠. 자,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는 책임이다. 무권대리인 책임 해갖고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고 이렇게 또 본인이 추인이 없이하고 상대방은 처리권 행사가 없이하고 여기 D번에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한다. 거기다 붙여야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해야만이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서 무권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것. 이거 색칠을 해야죠. 이거 시험지 참 잘 나온다고 했죠. 거꾸로 얘기했어요. 이거 보세요. 제한 능력자 할 때는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책임 없다는 얘기예요. 책임 없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이 책임진다. 제한 능력자 할 때는 책임 없다. 무과실 책임이고 여기 니은번에 A번 상대방 선택 거기다가 색칠해야죠. 이거 색칠해야죠.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 선택. 무권대리인의 선택이라고 잘 나와요. 그러면 틀려. 이행 또는 손해배상. 그 다음에 단독행위 무권대리. 지금 계약의 무권대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단독행위 무권대리에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거기 언제나 무효다. 거기 색칠하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확정적 무효예요. 그러면 확정적 무효니까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생기지 않는다.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자 여기 원칙적으로 무효다.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근데 이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의로 인정한다. 원칙적으로 무효다. 거기까지만 밑줄 치세요. 여기 그 136조 박스 밑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이렇게 써 있죠? 거기다 색칠하세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렇지만 이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은 계약의 무권대리나 마찬가지로 본인이 추인하면은 유효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뭐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원칙적으로 무효다. 거기까지만 알아도 돼요. 대피 외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 건가? 이걸 갖고 풀어보자. 이걸로 나오니까. 자,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 토지를 매도했어요. 이거 보세요. 갑을 대리도 아닌데 대리권도 없는데도 갑을 대리해서 이렇게 병한테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이 토지를. 그랬을 때 틀린 것은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어. 갑이 사망했어. 저 파란 글씨. 을이 단독 상속했어. 단독 상속했을 때 을은 본인의 지위로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기. 본인의 지위로서 추인 거절한다. 추인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면 1번 맞았죠? 1번 맞았죠. 2번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자, 병이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어요? 여기. 병이 이 사람이잖아. 병이 여기잖아. 상대방이 돼야 안 돼요? 추인의 상대방. 무권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고 병한테도 직접 할 수도 있고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네. 병한테도 추인할 수 있잖아. 저기 써 있잖아.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잖아요. 3번. 갑의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해야 그 행위의 효과가 갑에게 귀속된다. 자, 갑의 추인은 알고 추인하면은 갑한테 유효하게 효과가 귀속해요, 안 해요? 귀속하죠? 소급적으로 유효한 대리 행위가 된다는 거. 그러면 3번 맞고. 4번.
갑이 을에게 취인한 경우에 병이 취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갑이 을한테 취인했어. 자, 이거 보세요. 갑이 을한테 취인했어. 근데 병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병은 처리할 수 있다겠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묵건대리인한테 취인한 경우는 모르고 있는 병한테는 취인했음을 주장 못해. 그럼 모르고 있는 병 측에서는 을한테 취인한 후에도 모르고 있는 병 측에서는 처리할 수 있어. 그래서 확정적 무효화 시킬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자, 갑은 을에게 취인한 경우 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갑은 병한테 취인했음을 주장하지 못한다. 맞았죠? 우리 아까 밑줄 친 거 확인해볼까? 여기 133페이지 제일 위에 B번 제일 위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 묵건대리인에게 한 취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취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거 별표했잖아. 지금 그걸 물어봤잖아. 아주 쉬운 문제 잘 나와. 제가 별표한 것은요,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뭐 계속 나오는 거니까 별표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아무튼 4번 맞았고.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야. 미성년자다 하면 이걸 떠올려야죠. 미성년자란 말이 나오면은 이걸 아냐 모르냐 해서 물어볼 겁니다. 묵건대리는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이 취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은 미성년자인 묵건대리인한테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걸 아냐 모르냐. 자, 을이 만약에 미성년자라면은 갑의 을의 행위에 취인을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없다. 맞았네. 맞았죠?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겠으니까 2번만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았잖아요. 아, 이렇게 쉬운 문제 나오는구나. 왜 2번은 틀렸다? 본인이 취인권자인데 취인의 상대방은 묵건대리인한테도 할 수 있고, 즉 이 을한테 할 수도 있고 병한테도 할 수도 있고, 또는 병이 제3자한테 팔아먹었을 때 그자한테도 직접 할 수도 있다고 했어. 오케이? 그래서 병도 취인권 행사하고 상대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이렇게 풀어보다 보니까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우리 대리제도가 세 문제가 나오는데 해볼만 해요? 안 돼요? 해볼만 하죠? 조금 처음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렇지만은 자꾸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려고 반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와도 맞았다 틀렸다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맞는 거죠. 알겠죠? 자, 우리 조금 시간 있으니까 우리 제5장 법률행위 무효화 취소를 들어가 봅시다. 무효화 취소. 자, 무효화 취소는 법률행위의 무효화 취소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법률행위는 성립이 됐어. 성립 요건은 갖춰졌고,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이 갖춰졌죠. 그러면 성립 요건이 갖춰졌는데 효력 요건이 부존재하는 거죠. 효력 요건이 안 갖춰진 거죠. 그러면 성립은 됐으니까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죠. 근데 효력 요건, 유효 요건이 안 갖춰졌으니까, 유효 요건이 부존재하니까 무효 취소 사유가 된다는 얘기죠. 유효 요건이 부존재하니까. 이게 무효 취소인 법률행위다 그러죠. 그럼 법률행위는 성립이 안 되면은 무효 취소도 아니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성립이 돼야 무효 취소인 법률행위예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1번의 세 번째 줄을 보니까 만일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1번의 세 번째 줄 유효 무효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립이 돼야 유효 무효를 따져보는 거지. 성립도 안 됐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의 첫 번째 줄. 법률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 어느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효는 어느 누구든지. 그 다음에 3번의 취소는 취소권자가 법이 규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그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죠. 이걸 취소라고 하죠. 무효화시키는 의사표시. 유효한 법률행위를 무효화시키는 의사표시를 뭐라고 한다? 이 취소. 그래서 우리 139페이지 체크 플러스를 보니까
이 체크 플러스 박스 정리해 볼까요? 무효는 특정인이 주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죠. 당연 무효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변동이 없는 거죠. 하지만 취소는 특정인이 주장해야만이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되고 취소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죠. 일응이라는 말은 일단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취소하게 되면은 이제 처음부터 무효화되죠. 일정한 시간, 3년, 10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하죠.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그러면 무효의 적용 사례, 무효인 경우는 많잖아요. 근데 취소인 경우는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제한 능력자 동그라미 치고, 착오 동그라미 치고, 사기 동그라미 치고, 강박 동그라미 치고. 그럼 동그라미가 몇 가지예요? 4개. 4개밖에 없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이 4가지만이 취소 사유예요. 더 이상 없어. 알겠죠? 제한 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거. 오케이? 자, 무효 효력, 절대적 무효. 자, 밑에 종류를 보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무효인 거. 이걸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밑에 상대적 무효라는 말이 나오죠. 특정인한테는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 뒷장으로 넘어가서 비진의 의사표시를 거기 밑줄 치세요. 비진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때 통정의 표시 무효. 이건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공부했던 기억나잖아요. 이걸 상대적 무효라고 해요. 이 2가지만이 상대적 무효예요. 비진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 이건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무효잖아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상대적 무효. 자, 그 다음에 당연 무효가 원칙이지만 무효 판결을 받아야만이 무효화되는 것도 있어요. 재판상 무효라고 그러죠.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가 있고. 자, 우리 여기에 2번째 줄에 민법은 일부 무효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로 하나라고 나오죠.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여기 3번의 2번째 줄. 민법은 일부 무효 경우는 원칙은 뭘로 본다? 전부 무효로 본다. 뒤에 가서 또 나오는데 전부 무효로 본다.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처음부터 무효로 확정되어 있는 걸 확정적 무효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무효기는 무효지만은 이거 보세요. 이게 일단은 무효지만은 본인이 취인이라는 요건이 갖춰지면 유효화되는 무효가 돼버려요. 이걸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라고 그러죠. 자, 유동적 무효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서 제일 밑에 줄에 무건대리 행위는 취인 있기 전까지는 본인이 취인 있기 전까지는 무효인데 그게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 그러면 141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법률관계다 해갖고 박스로 잘 정리해놨죠. 여기서는 여러분들 굵은 글씨만 보면 돼요. 굵은 글씨만. 짜잘한 글씨는 안 읽어봐도 괜찮아요. 굵은 글씨만 알아도 충분해요.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여기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잖아요.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지역에서 토지 매매의 허가를 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이 그 매매계약이 유효화되는데 거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무효니까 계약상의 이행 청구권이 안 생기죠. 불가라는 말은 안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위반에 의한 해제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도 안 생기죠. 그 다음에 계약금 반환 청구 이 3번에다가 별표하세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 청구 못해요. 이거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와요. 유동적 무효 상태 아직 무효로 확정된 건 아니니까 계약금 돌려줘라 라고 못합니다. 하지만 확정적 무효가 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불가. 그 다음에 이 4번도 별표하세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2배를 상환하면서 안 판다고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매수인도 계약금 포기하면서 안 판다고 할 수 있어요. 계약금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다. 자, 우리 계약금을 2배 주면서 매도인이 안 팔겠다고 하는 걸 계약금 계약의 해제권이라고 하거든요.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그러면 허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도 그게 가능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도 그게 가능해요. 허가를 받은 후에도. 그게 26기 시험 문제 나온 거죠. 거기를 허가를 받기 전에도 가능하지만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가능하다는 거. 해제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귀책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불허가 처분이 됐어. 일방의 잘못으로 불허가 처분이 됐어. 그 잘못이 있는 자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유로 무효 취소 사유가 생겼을 때는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사기 이후로 아직 허가를 받기 전에 취소할 수 있어요. 다른 사유로 무효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걸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중간 생략 등기는 안 돼요. 어떤 경우도 안 돼요. 중간 생략 등기를 했을 때는 무효예요. 우리 원래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거든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무효입니다. 오케이? 뒷장에 넘어가서 협력 의무 소송 제기가 가능해요. 소구라는 말은 소송 제기라는 말이에요.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협력 의무 불이행 이후로 여기 2번과 3번을 묶어서 별표해 놓으세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해제는 불가능해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데 해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협력 의무 불이행 이후로 손해배상 약정도 가능하고 대금 지급과 허가 협력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허가가 선행 의무예요.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보존되는 채권이 뒷나라는 거. 채권. 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 불허가 처분이 됐어요. 그 다음에 143페이지. 허가를 배제하는 또는 잠탈할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처음부터. 그 다음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에 명백한 의사표시를 했어요. 또는 허가를 받기 전에 정지조건부가 불성취로 확정돼 버렸어요. 이러면은 확정적 무효죠. 제일 밑에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 허가 지정이 해제된 거. 그거 밑줄 치세요. 허가 지정이 해제됐어요. 풀렸어요. 그러면 허가 없이도 확정적 유효화되죠. 허가를 받으면은 또 확정적 유효화되고. 허가를 받으면은. 오케이? 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지요. 우리 여기 대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6기 기출문제 나왔죠. 26기 때 나오고 지금 안 나왔잖아요. 이제 30기 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게 뭐 한 3, 4년에 걸쳐서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좀 그 굵은 글씨 중심으로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풀어볼까요?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했는데 옳은 것은 기억봐. 갑과 을은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맞죠? 공동 신청이니까 협력할 의무가 있어요. 안 해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억반 맞고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문제가 안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해제,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니은번은 틀렸죠. 디귿번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 이후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 청구 못 온다고 색칠을 하라고 그랬어요. 못 온다고 아까 별표하라고 했잖아요. 계약금 반환 청구 못 옵니다. 그러면 디귿번도 틀렸죠. 니을번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걸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맞았네요. 이걸 허가를 받아야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 허가를 받을 걸 조건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죠. 오케이? 그러면 니을번도 맞고. 그럼 맞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과 니을이 맞았죠. 그렇죠? 니은과 디귿은 틀렸고. 일부 무효다. 여기 잘 밑에 줄에 원칙은 전부 무효로 함이 원칙이라고 써있죠. 잘 밑에 줄에. 거기다 밑줄 쳐야죠. 전부 무효로 함이 원칙이나 해서 나오죠. 하지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했을 것으로 의혹이 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원칙은 전부 무효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서요. 무효행위 전환이다. 무효인 법률 행위를 다른 법률 행위로 바꾸는 것을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효행위 전환. 자, 무효인 행위가 다른 행위로서 유효권이 구비가 됐을 때는 다른 행위로서 바꾸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전환. 전환. 무효행위 전환이다.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죠, 이거. 여러분들, 불공정한 법률 행위, 불공정 법률 행위다. 폭리 행위라고 그러죠. 폭리 행위는 우리 104조
104조에 나오는 거죠. 이거 무효라고 공부했잖아요. 104조. 이거 무효인데 이것은 무효행위 전환으로서 무효행위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 공부한 바가 있어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인데 공정한 행위로 바꿔줬어. 그러면 공정행위로서 유효하게 인정할 거냐? 유효성을 이제 공정한 행위가 됐으니까 유효하게 인정한다라고. 좀 다 까먹어갖고 기억 안 나죠? 제가 찾아드릴게요. 바로 찾아드릴게요. 아마 별표해놨을 거예요. 여기 67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67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아마 색칠해 있을 거예요. 67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자, 이거 추인하여 새로운 법률 행위로 할 수는 없어요. 허용할 수 없다. 그러나 무효행위 전환으로 138조 적용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라고 밑줄 치라고 그랬잖아요.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추인은 허용이 안 돼요. 그렇지만 전환은 가능해요.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무효행위 전환. 자, 무효행위 전환. 그 전환의 모습 한번 볼까요? 146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요식행위가 무효가 됐을 때 불요식행위로 전환할 수 있어요. 거기 3번에 1번, 3번에 2번. 무효인 불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은 안 되죠. 거기 지금 손 가리고 있네. 예, 3번에 2번. 불요식행위가 무효가 된 걸 요식행위로 바꾸는 건 안 돼요. 그렇지만 요식행위를 불요식행위로 바꾼다든가 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해요. 불요식행위를 불요식행위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전환을 사례해갖고 써있죠. 자, 여기 147페이지 4번에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게 있죠. 그거 별표였어요. 이게 여기서 최고로 중요해요. 무효행위 추인.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화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효임을 알면서 당사자가 추인하면은 그 행위가 유효화되는 건 아니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유효화돼요. 새로운 행위로. 새로운 법률행위. 그 행위가 유효화되는 건 아니죠.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돼요. 그 의 읽어볼까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 거기 밑줄 치하죠. 색칠하세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써있죠? 원칙은 추인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예요. 그런데 추인한다고 해서 그 행위가 유효화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새로운 법률행위로 유효화된다. 그 다음에 요건에 거기 색칠하세요. 따라서 두 번째 줄에 1번의 두 번째 줄에 강행규정 위반 행위나 반사의 질서 행위나 또는 불공정 행위의 무효인 경우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화될 수 없다란 말이 있죠. 무지하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별표세요. 별표.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거. 이 세 가지는 추인이 안 돼요. 강행규정 위반 행위 무효, 반사의 질서 무효, 불공정 행위 무효는 추인한다고 해서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유효화될 수 없어요. 아주 잘 나와요. 별표했어요? 추인. 그 다음에 이 추인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것은 이거 소고표란 얘기예요. 비소고표란 얘기예요. 제일 밑에 원칙은 비소고표. 거기 색칠해 놓으세요. 비소고표란 말 제목에 써 있죠? 그렇죠? 비소고표. 그래서 거기 추인하면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써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유효화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화된다는 얘기니까 새로운 법률행위로 유효화된다는 얘기니까 소고표다 비소고표다. 비소고표. 그 다음에 잘 밑에 줄에 잘 끝에 무효인 가등기 거기서부터 색칠하세요. 밑줄 치세요. 무효인 가등기. 무효인 가등기 거기 잘 끝에 찾았어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때부터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때부터 유효한 가등기로 전환될 수 있는 거지 가등기 시에 소급하여 유효 등기로 전환될 수는 없다. 그때부터 유효화되는 거지.
같은 기수로 소급해서 유효해야 된다 이러면 틀려요. 이거 시험 문제 4번이나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때부터 유효해야 된다. 가등기 시점부터 유효해야 된다. 그때부터 전용하기로 합의가 됐을 때부터. 오케이? 전용하기로 약정했을 때부터 유효해야 되지. 가등기 시로 소급해서 유효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하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잃어버리지 말라고 동그라미 치고 이러라는 얘기. 그때부터란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때부터 유효해야 된다. 그런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예의적으로 당사자 간에, 여기 1번에 당사자 간에 약정으로 소급효가 인정할 수 있다. 거기다 비롯한. 원칙은 비소급효인데 제3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약정으로 소급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급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나오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1번의 첫 번째 줄에 판례는 색칠로 오세요. 무권대리 행위에서의 본인의 취인의 법률을 유추 적용한다. 무권대리의 본인의 취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줄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다 소급하여,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이것 좀 보세요. 갑소유 토지예요.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 근데 을이 불법으로 서류를 이주해서 불법으로 등기했어요. 원인 없이 등기해놓고. 이게 무효인 등기거든. 무효인 등기인데 직거신양하고 병한테 팔아먹었어. 그러면 이자가 팔아먹을 권리자요? 무권리자요? 소유권자가 아니잖아. 그럼 무권리자가 팔아먹어서 등기가 넘어갔을 때 이 사람은 취득해요? 못해요? 못하죠. 근데 진정한 권리자, 이자가 진정한 권리자잖아요. 진정 권리자가 이자의 이 행위를 취인하네, 취인. 인정하겠다고 의사표시하는 걸 취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팔아먹는 행위에 대해서 진정한 권리자가 취인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게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어. 그래서 판례는 133조 무권대리, 판례만 알으면 돼요. 무권대리 행위의 본인의 취인 있잖아. 여기.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본인이 취인하면은 처음부터 소급적으로 유효화된다고 그랬잖아. 이걸 유추 적용해서 무권대리 행위의 본인의 취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소급적으로, 그러니까 이 계약을 맺었을 당시부터 유효화되는 처분행위가 된다는 얘기죠. 소급적으로 유효화되는 행위가 된다. 오케이? 취인 시부터 유효해야 된다? 처음부터 유효해야 된다? 소급표라는 건 처음부터란 얘기야. 계약을 체결했을 때부터 유효해야 된다는 얘기야. 취인 시부터 유효해야 된다면 비소급표라는 얘기고. 오케이? 처음부터 유효해야 된다는 얘기. 이것만 알면 돼. 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진정한 처분권자가 취인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다? 다시 한번. 진정한 처분권자가 취인하면은 그때부터 유효해야 된다. 그 처분 행위 시부터 유효해야 된다. 처분 행위 시부터. 처음부터 유효해야 된다. 무권대리의 취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이게 판례의 견해죠. 밑줄 쳤어요? 자, 대표 예제 문제 29위 기출 문제니까 풀어보고 그러고 이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대표 예제 문제. 자,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틀린 것은 작년 시험 문제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여기 나오네.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맞았네요? 맞았죠? 1번 맞았고.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매매는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오케이. 불허가 처분이 되면 확정적 무효라고 그랬죠? 3번
매도인이 통정 허위 표시 후 매매를 추인한 경우, 추인하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은 계약 체결 시부터 유효해야 된다. 그때부터 유효해야 된다. 여기. 자, 무효인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예요, 아니에요? 무효잖아. 그걸 당사자 간에 추인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유효해야 되잖아. 그러면 계약 체결 시부터 유효해야 된다 했으니까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소고표다, 비소고표다. 비소고표. 계약 체결한 때부터 유효해야 된다. 이 말이 틀렸죠. 이 말이 틀렸죠? 3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해서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가담해서 설정된 저당권은 이중매매, 적극가담했다면 반사 질서로 무효죠? 무효죠.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그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는, 자, 우리 그 무효가 되는데 책임 사유가 있어. 귀책 사유가 있어. 그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확인해 볼까요? 우리 아까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여기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141페이지 5번에 1번에 5번 귀책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하는 건 가능하다 써 있잖아. 언제 빚을 쳐 있는가 쳐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됐는데 일방은 당사자의 잘못이 있어. 그 잘못이 있는 자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번 맞았잖아. 지금 틀린 걸 골라왔으니까 답이 3번인데 왜 틀렸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얘기는 계약 체결치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다. 그 추인했을 때부터 유효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계약 체결치부터 유효해야 된다 나왔으니까 이 말이 틀렸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추인 시부터 유효해야 된다. 이래야죠. 추인했을 때부터 유효해야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오늘 공부한 것이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예의적으로 발신지를 취한다. 의사표시 수령 능력, 공시송달 이런 걸 정리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 대리제도로 들어가고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로 나눠지는데 임의대리는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하고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을 통해서 발생하는데 법정대리는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했어. 무엇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한다? 임의대리. 오케이? 임의대리. 그래서 우리 대리권의 이제 범위에 대해서 대리권의 범위는 보존행위, 자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대로 따지지만 불분명할 때는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하지만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오케이? 대리권의 제한 파트로 들어갔죠. 대리권 제한에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과 공동대리 제한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거.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 파트도 얘기했잖아요. 자,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는 본인에게 유효하지만 대리인이 본인을 배신을 때린다는 걸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는 본인에게 무효가 된다. 비진의 의사표시서를 유치 적용하자. 오케이? 그 다음에 대리권은 소멸 파트. 공통적인 소멸 사유에서 대리인이 파산 선고나 또는 성년 후경 개시가 되면은 대리권은 소멸 사유가 된다. 임의대리만이 특유의 소멸 사유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나 수권행위 처리. 네? 이게 임의대리만이 특유의 소멸 사유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대리행위는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 한다는 걸 표시하는 거. 이게 현명이라고 그랬죠. 현명을 해야 본인에게 귀속하는 건데 현명을 하지 않았으면 자기 자신을 계약이 된다. 그렇죠? 현명을. 물론 상대방이 현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리행위임을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는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대리행위 하자 흠결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거 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는 거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오케이?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대리행위 효과는 본인한테 다 귀속하는 거고 복대리를 공부한 바가 있어요. 복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누구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복대리를 선임할 복인권은 임의대리는 원칙은 없어요. 근데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고 법정대리는 항상 복인권이 있죠. 그러면 이 복대리를 선임했을 때
책임 범위가 임의대리는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지는 거지만 법정대리는 무과실 책임이 원칙이죠.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과실 책임으로 감경된다. 이러면서 공부했고 이제 표현대리를 공부했어요. 표현대리라는 것은 대리권이 없는데도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하는 거, 본인이 전 책임을 다지는 거. 그 표현대리 종류는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129조 대리권 소멸후 표현들이 하면서 자세히 정리했고, 그 다음에 협의 후 무권대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협의 후 무권대리. 본인에게는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죠. 추인권, 추인 거절권. 상대방에게는 추구권, 처리권이 있고, 무권대리는 책임 요건. 그 다음에 단독 상속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본인의 이치로서 추인 거절하지 못한다.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걸 공부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법률행위 무효 취소로 마지막에 무효만 공부했잖아요. 취소는 다음 주에 공부할 겁니다. 법률행위는 성립이 됐고 효력 요건이 부존재할 때 무효 취소다.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게 있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인데 무효행위 전환이 가능해요. 취인은 안 되지만 전환이 가능해요. 무효행위 취인,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가 되는데 강행규정 위반은 무효, 반사의 질서 무효, 불공정 행위 무효는 취인이 허용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 우리 법률행위 취소부터 해갖고 이제 다음 주에는 총칙이 다 끝나고 물권 이제 총설, 물권 변동 파트로 들어가죠. 이제 1시간 정도면은 총칙은 끝나니까 알겠죠? 자, 아무튼간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거 많이 공부했으니까 다시 한번 잘 복습하고 핵심 중심으로 우리 밑줄 친 거 핵심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장시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